반갑습니다. 연접번 ISA 절세 계좌에서 고배당주로 월배당 350만원을 만드는 프로젝트 2탄 시간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오늘은요, 커버드 콜은 역시 미국 지수가 정답이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서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생각할 때 은퇴를 가정했을 때 최고의 조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절세 계좌에다가 데일리 커버드 콜 조합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바로 시작을 할 거고요. 시작하기 전에 언제나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후원해주시는 여러분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반 이벤트 당첨자 게시판에다 올려드렸습니다. 당첨자분들이 연락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처음이라서 약간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이 당첨되신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고자 하니까는 꼭 이벤트 체크하시고서 이메일에다가 주소 보내주셔야 됩니다. 지금 월배당 수집란은요, 총 3가지 자동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있죠. 프로젝트 1탄, 2탄, 3탄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에는 프로젝트 2탄으로 절세 계좌에다가 연접펀과 ISA에다가 고배당주를 모아가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프로젝트 1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금액이 아무래도 1000만원만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는 많이들 하시는데, 여기 있는 프로젝트 2탄과 3탄은 여러분들이 각자 맞게끔 그렇게 소액을 가지고서 접근을 하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2탄과 3탄에다가 거의 몰빵을 하다시피 그렇게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이제 당장 2028년도에 은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아가고 있는 거니까는 여러분들도 제가 영상 하나하나씩 올려드리니까 참고하시면서 쭉쭉쭉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젝트 2탄 기본적인 세팅 방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립식 투자 방법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앞에 영상에다가 2번씩이나 남겨드렸어요. 처음에 올려드린 게 조금 이해가 안 되신다 해가지고 자세한 영상 올려드렸으니까는 이 녹색 썸네일을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절세계좌 만드셔가지고 절세계좌에다가 한도, 납입할 수 있는 한도, 연금저축펀드에는 1,800만원, ISA에는 2,000만원, 매년 1년간 3,800만원이죠. 여기에서 하루 15만원씩 이렇게 매수를 자동 모으기로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지금 커버드콜을 열심히 모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데일리 커버드콜, 그 다음에 S&P 500 데일리 커버드콜로 정착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커버드콜을 모으기도 했지만은 그거는 이제 전부 다 매도를 하고 이 2가지만 모아가고 있는데, 이게 미국 지수에다가 모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10%, 9% 이렇게 이득을 내고 있고, 거기에다가 평균적으로 매달 1.2% 정도 그렇게 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연으로 따지면은 한 13% 정도 그렇게 평균치로 그렇게 배당을 받고 있는데, 이거는 정답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모으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건데, 제가 이거를 모으게 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뭐다? 은퇴를 저는 바로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현금 흐름을 위해서 만들고 있는 거고요. 현금 흐름만큼 좋은 게 커버드콜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커버드콜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지만은, 국내도 있고 해외도 있고 여러가지 커버드콜이 있지만은, 그래도 절세 계좌를 활용한다면은 무조건 미국 지수 커버드콜에다가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드리고 싶고, 이렇게 결과값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미국 지수라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지만은, 그래도 떨어졌다 올라가더라도 우상향을 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S&P 500도 마찬가지고 나스닥 100도 우상향을 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일반 지수에다가, 이렇게 미국 지수에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결론값에 도달을 하게 됐으니까는, 여러분들도 제가 이 영상 계속 남겨드릴 겁니다. 어떻게 은퇴를 하고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참고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프로젝트 2탄에서는 이 2종목을 저는 이제 앞으로 끝까지 모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은 왜 모으는지가 나옵니다. 미국 나스닥 100 데일리 커버드콜, 그 다음에 S&P 500 데일리 커버드콜 이렇게 모아가고 있는데, 본배금이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연 18%. 이거는 약간 오버된 것 같고, 대략 한 15% 정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작년이랑 올해로 봤을 때 꾸준하게 150원 이상 이렇게 배당금이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120원에서 130원대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주가에 연동돼서 배당금은 올라갑니다. 지금처럼 주가가 올라갈 때는
계속 182원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31원까지. 그래서 평균치를 내면 대략 한 140원에서 150원 정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만원을 조금 넘어갔어요. 한 떨어질 때는 8,000원 후반에서 9,000원대까지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은 둘 다 이제 만원이 넘어가가지고 금액이 많이 올라서 배당금까지 올라가는데, 사실 만원 초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매수하는데도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두 종목을 현재는 배당 재투자로 그렇게 불려 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3,800만원 밖에 납입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절세 계좌를 빨리 모아가지고 이거를 은퇴하기 전까지 수량을 늘려가는 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이거를 모아가는 이유는 은퇴 후에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모아가는 거예요. 주가 상승을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고요. 그죠? 항상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예전부터 원초적으로 TR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꼭 나타납니다. 토탈 리턴이 어떻게 하면서 이럴 바에는 나스닥 100, QLD, QQQ 모으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그거는 그냥 주가만 봤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제가 가정하고 있는 은퇴를 위해서 현금을 흐름을 위해서라면은 높은 배당금과 어느 정도 주가 상승을 이렇게 같이 가는, 제가 알기로는 나스닥 100 같은 경우,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나스닥이 한 2% 3%가 오른다 그래도 상승분을 한 1% 정도만 먹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2% 올랐을 때는 1%가 손해잖아요. 근데 이 1% 남는 거는 누가 가져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꾸준하게 나스닥 100이 우상향한다면 어쨌거나 1% 이런 식으로 먹고 가는 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최소한 마이너스는 날 리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무조건 높은 배당금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요거를 모아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은 다음에 50대가 되었든 60대가 되었든 은퇴를 하신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빠르게 은퇴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50대, 60대, 70대, 80대까지 계속 배당금을 이젠 재투자를 안 해야겠죠? 재투자는 어느 정도 일부만 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써야 되는데, 생활비고 쓰고 나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경우에는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자녀에게는 미리 증여를 하거나 주식을 증여하거나 아니면은 돌아가시게 되면은 상속을 통해서 자식들에게 나눠주면 됩니다.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는 부동산을 나중에 증여를 한다거나 상속을 할 경우에는 세금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대요. 자녀가 여러 명 있을 경우에는 막 이런 거 세금 같은 거 계산하는 것도 복잡한데, 이 금융, 특히 주식이나 예금 같은 걸로 증여나 상속을 할 때는 딱 그 액수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세금 같은 것도 좀 덜 나오고 딱딱딱 떨어지다 보니까 뭐 공제도 많이 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금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부동산을 활용하는 것보다 증권을 활용하는 게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가상 시뮬레이션을 제미나이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미국 나스닥 100 데일리 커버드 콜과 S&P 500 데일리 커버드 콜에 각각 1억씩 투자를 할 경우에 어떻게 배당금이 나오냐 계산을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월평균 분배율이 대략 1.6에서 1.2 이렇게 나와가지고 세전으로 쳤을 경우에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164만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S&P 500 124만원 해가지고 288만원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세전인데 원래는 세후로 15.4%를 떼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일반 계좌에다 투자를 했을 경우엔 당연히 세금을 떼지만은 이 세금 떼는 것마저도 너무 아깝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절세 계좌 ISA와 연저펀에다가 투자를 하면은 이 세금을 당분간은 내지 않고 과세를 이연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절세 계좌에다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미리미리 만드셔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미국 지수 배당 ETF는 어디에 한다? 연저펀과 ISA에다가 무조건 하셔야 된다. 물론 IRP도 있지만은 IRP는 중도 인출이 안 되는 상품입니다. 얘네 둘만 내가 납입한 금액만큼 중도 인출이 가능한 건 요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에다가 풀로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풀로 매수할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3,800만원을 매년 납부를 할 수 있으니까 ISA 같은 경우에는 5년간 1억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내가 납입한 1억만큼 인출을 배당금을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략 8년 정도 인출할 수 있다. 이런 내용 자세하게 앞에다 있으니까 앞에 영상 참고를 하시면서 그렇게 쭉쭉쭉 절세 계좌를 통해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당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나중에 미국 증시가 폭락하면 어떡합니까? 아니면은
배당금이 많이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라고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커버드콜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어느 정도 떨어질 때는 또 같이 팍팍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럴 때를 대비를 해서 주가도 방어하고 배당도 방어하기 위해서 무조건 해야 되는 게 30% 재투자 법칙입니다. 이게 뭐냐? 내가 예를 들어서 배당금을 100만 원을 받으면은 이 중에 무조건 30만 원은 떼고 70만 원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생활비로. 그쵸? 그리고 30만 원은 무조건 재투자를 해가지고 떨어질 때는 30만 원으로 수량을 늘리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배당금이 낮아지더라도 30만 원으로 추가로 매수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보존을 하는 그런 법칙이 되고, 그리고 우상향할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5년, 10년이 지나도 오히려 배당금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쌀 때 많이 주워 담는 전략으로 그렇게 이거를 같이 병행하시는 거를 무조건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럴 때 편하게 하는 방법은 30만 원을 재투자할 때 30만 원을 한꺼번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자동 모으기 기능이 있습니다. 어디든 가시면은 그거를 5만 원씩 자동 투자를 걸어두면 배당금을 30만 원 남겨놨을 때 어떻게 될까요? 하루에 5만 원씩이면 6일이면 소진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월초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월초에 6일 동안 이렇게 자동으로 5만 원씩 매수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요. 나 30만 원 재투자해야 돼 해가지고 언제 또 이거 보고서 버튼 눌러가지고 매수를 누를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기계적으로 매수가 되게끔 그렇게 세팅을 하시면은 상당히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제미나이한테 또 물어봤어요. 30% 재투자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좀 알아봐 달라. 그렇게 계산을 해봤는데 제미나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절세 계좌를 활용했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 계좌일 때는 15.4%를 떼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절세 계좌를 활용했을 경우에 1년 차에는 202만 원 정도를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약 1037만 원이 재투자가 된답니다. 그래서 10년 차에는 원금이 3억까지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318만 원으로 또 배당이 늘어나는 거죠. 엄청납니다. 30%가 재투자 되니까 15년 차에는 2배가 넘는 원금이 4억이 되고요. 계속 늘어나니까 30%가. 그 다음에 배당마저도 409만 원에 도달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요, 지수가 올랐을 때 얘기해요. 나스닥백이 꾸준하게 올랐을 때 15년 차까지, 그 다음에 S&P 500도 꾸준하게 쭉 올라갔을 경우에 처음에 202만 원을 받던 게 30%씩 재투자를 15년 동안 하니까 409만 원까지 늘어나는 건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연 15년 뒤에 나스닥백이 올라가 있을까요? 떨어져 있을까요? 저는 여지껏 상황을 봤을 때는 미국이 물론 15년 차에 쫄딱 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프로젝트 2탄은 미국 지수에다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뮬레이션을 완벽하게 구현하려면 여기도 있잖아요. 세금을 떼이지 않고 15.4%를 떼이지 않고 재투자까지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무조건 ISA라든가 연저펀에다가 해야지만 과세 이연 효과를 볼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 2탄은 귀찮으시더라도 무조건 절세 계좌를 활용해가지고 그렇게 쭉쭉쭉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목 선택은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섹터, 다양한 섹터의 지수가 다 있기 때문에 나스닥 100도 있고요. 말씀드린 S&P 500도 지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 투자했던 슈드 계열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 처음에 요걸 가지고 시작을 했다고 했는데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깃 커버드콜. 근데 배당률이 좀 아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개가 되게 유명한데, 이거 타미당 2호잖아요. 근데 요게 한 10%에서 11%까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저는 여기 배당이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배당을 많이 주고 있는 요거에다가 이렇게 갈아타게 된 거고, 그리고 내가 배당과 성장을 어느 정도 동시에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어디 한다? 그 유명한 441640과 미성커에다가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었더라면 20대, 30대 초반 분들은 무조건 여기 이 두 가지를 하는 거를 추천해 드릴게요. 나스닥 100 계열과 S&P 500 계열로 해가지고 국민 ETF가 되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으고 있는, 배당금은 한 80원에서 90원대까지 나오고 대신에 얘보다는 성장하는 게 더 높게 올라갑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는 거니까 잘 생각을 하시고, 하지만 당장 저처럼 은퇴를 생각하신다는 분들은
무조건 배당금을 많이 주는 이 두 가지를 모으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아니면은 골고루 섞으셔도 됩니다. 내가 3억이라면은 요거 1억, 요거 1억, 아니면 요거 1억 그렇게 모으셔도 되고, 이렇게 섞는 게 사실 제일 좋기는 하는데, 아니면 국채까지 좀 섞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것도 섞으시고, 그 다음에 나는 금까지 좀 생각을 한다 하시는 분들은 군 커버드 콜에다가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금 같은 경우에는 배당률이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하시면 되지만, 중요한 건 뭐다? 한국판 미국 고배당 ETF에다가 투자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 포인트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프로젝트 2탄은요 비교적 1탄, 2탄, 3탄 중에 가장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미국 지수에다가 몰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 지수는 어떻게 된다? 저는 우상향 한다고 믿고 그렇게 모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한 10% 정도 수익을 내면서도 배당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15년 뒤에도 저는 크게, 물론 가는 기간 동안 왔다 갔다는 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올라가고 있다. 15년 뒤에 주식이 플러스 2%, 3%만 돼도 어쨌거나 이득이잖아요. 왜냐면은 연 15% 이상의 적금에다가 가입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매년 15%를 받는데 최종 결과값으로 2%만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 복리 효과가 엄청나게 크게 됩니다. 그래서 내 돈이 15년 뒤에 왜 이거밖에 안 올랐어가 아니라 그동안 빼먹은 돈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30% 재투자 법칙만 잘 활용을 해서 가시면은 15년 뒤에 아까 시뮬레이션 보여드렸잖아요. 2억이 뭐 4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참고를 하시면서 세팅을 하셔가지고 쭉쭉쭉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주가 상승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마시고 연 15% 이상의 예금, 적금에 가입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게 우상향을 믿고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 2탄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은퇴 후 현금 흐름 만들기에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모아가는 거지, 이거를 무슨 뭐 나중에 주가 토탈 리턴을 봐가지고 뭐가 더 많이 올랐나 이거를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나스닥100 모아가지고 QLD 모아가지고 2배속 모아가지고 쭉 15년 뒤 되면 당연히 2배 레버리지가 훨씬 많이 올랐겠죠. 그쵸? 하지만은 얘네들은 팔기 전까지는 현금 흐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은퇴 후 현금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모아가는 거니까는, 자, 이 영상 누가 보시는 겁니까? 지금 주가의 토탈 리턴을 따지시는 분들이 보는 게 아닙니다. 은퇴를 하고 싶은데 얘는 어떤 식으로 은퇴를 해서 하고 있느냐라고 참고를 하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방식대로 모아가면서 가끔 들어오셔가지고 얘가 하고 있는 건 어떻게 되고 있나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프로젝트 3탄 같은 경우에도 저는 남들이 모으지 않는 풀고리 열심히 모으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런 거 모아서 어떻게 되고 있나 이렇게 참고하시면서 영상 만들어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쭉쭉쭉 세팅하시고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프로젝트 2탄 영상으로 찾아왔고요. 다음에도 더욱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